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최종 후보 5명을 추린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록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회의에서 17명의 후보 중 홍명보, 다비드 바그너 감독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입니다. 6월 21일 열린 10차 회의는 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한 전강위의 마지막 회의로 최종 후보 5명을 추려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합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15쪽 분량으로 발언자 대부분은 익명 처리됐지만 최종 후보 선별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회의에는 정혜성 당시 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의 위원 중 사임 의사를 밝힌 박성배 위원을 제외한 9명 전원과 김대엽 축구협회 기술본부장 등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은 이날까지 추려진 17명의 후보군 중 최종 후보를 선정할 방식을 논의한 뒤 현장에서 복수 추천을 진행했습니다. 적게는 1명, 많게는 7명을 추천한 위원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홍명보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감독이 가장 많은 7표를 받았고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대표팀 감독, 거스 포옒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이 각각 6표, 그레이엄 아놀드 호주 대표팀 감독 5표 등의 순으로 10명이 나열됐습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추천은 없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경우 올림픽, 월드컵 경험이 높이 평가된 동시에 본인의 의사와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위원들은 자신들이 최종 후보를 추렸지만 어느 후보를 우선순위에 둘지는 정혜성 위원장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으로 전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한 정 위원장은 정몽규 회장에게 최종 후보 3명을 보고한 다음 날인 28일 돌연 사임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국회의원이 대한축구협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 회의 내용과 다른 허위 브리핑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13일 강유정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협회의 홍명보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가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제11차 KFA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했다며 이를 근거로 축구협회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축구협회는 6월 30일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부재로 인한 전강위 기능과 권한,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놓고 협회 측과 전강위원들 간의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전강위원들은 전강위의 기능과 결정 권한 및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축구협회는 위원회의 기능은 현재와 다를 게 없고 위원들 역시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올해 남아있는 향후 일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위원장만 부재인 상황이며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이임생 기술이사가 맡아서 담당하되 위원회가 해체되거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며 최대한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을 부연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축구협회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정혜성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4인의 후보자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인의 후보자와 추가 심층 면접을 협회에서 진행하고 면담 후 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유하여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강위원들은 위원장 부재에 따라 이임생 이사가 설명한 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즉 전강위원들은 면접은 축구협회가 하더라도 면접 결과 공유 등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필요한 절차들에 전강위원들이 공유받고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의 브리핑은 이와 달랐죠. 축구협회는 지난 7월 22일 배부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다에서 6월 30일 전강위 임시회의에서 참석위원 전원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과 관련한 절차의 진행을 위임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혀 전권 위임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온라인 회의에 참가했던 전강위원 5명에게 전화하여 최종 후보 3인 면담, 감독 내정, 이사회 추천 등의 권한을 이임생 이사에게 위임했던 당시 합의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았다라고 적시하며 홍명보 감독으로 내정했음을 위원들에게 공유하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위원 측은 위 내용을 근거로 이는 임시회의에서 협회가 위원들에게 밝힌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과 배치된다. 즉 축구협회가 전강위원뿐 아니라 축구팬,
국민들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서 허위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 의원은 축구협회가 온 세상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거짓 브리핑을 했다라며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아니라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축구협회 집행부는 여러 차례의 실정과 거짓말로 신뢰를 저버린 만큼 사퇴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 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팬들이나 전문가들 뿐 아니라 선수들조차도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불만이 높을 것입니다. 박주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수들은 훈련 세션 한두 번만 해도 그 감독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뉴, 엘리케 등 수준 높은 감독 밑에서 훈련받았던 해외파 선수들이 국내 감독의 훈련 세션으로 성에 차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수들이 이전에 벤투사단을 높이 평가했던 이유도 강한 신념의 철학과 훈련 세션 등에서 인정을 했다고 하지요. 전술과 기술적 능력도 떨어지는 홍명보 감독에게 30억 원 가까이 연봉을 지급하는 멍청한 협회에게 열불이 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최근 유로 우승 스페인 감독 연봉이 세후 9억 원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감독이 9억 원이면 물론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이런 사례처럼 훌륭하고 얼마든지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유로 끝나고 코파 끝나고 더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냥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후 임시 사령탑 체제로 돌아가던 시기에 축구대표팀 스태프로 합류한 한 지도자 A씨는 유럽파가 감독에게 가장 원하는 요소로 소통을 꼽았습니다. A씨는 나도 국내 지도자로 선수들이 해외 감독을 원하는 분위기에 반감이 컸다면서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 직접 부딪혀보니 이유가 있더라. 마냥 편하고 싶어서 외국인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서 감독이 들어주는 소통 구조를 원하더라. 내용을 들어보면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충분히 할 만한 얘기를 하더라. 아무래도 선수들은 국내 감독의 경우 그런 식의 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